울봉아. 이 정도면 우리 이름 다 안다. 호구다. 내가 문제 하나 내겠다. 문제. 나이키 좋은데 문제 내봐. 아주 과학적인 문제인데 버스에 10명이 타고 있었다. 잠깐. 얘기해라.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첫 번째 정거장에서 5명이 내리고 3명이 탔다. 두 번째 정거장에서 1명이 내리고 4명이 탔다. 마지막 정거장에서 아무도 내리지 않고 6명이 탔다. 그렇다면 버스기사 이름은? 김창식 씨? 내가 문제를 낼게. 단종직위 21년 충남 어느 고을에 한 선생님께서 재산으로 다투는 삼형제를 불러놓고 물었다.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서 부러뜨려 보라고 하자 나뭇가지가 잘 부러졌다. 하지만 10개의 나뭇가지를 한꺼번에 부러뜨려 보라고 하자 나뭇가지가 절대 부러지지 않았다. 삼형제는 엉엉 울었다. 울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과목은? 지구과학. 다시 한번 문제 내겠다. 한 리서치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김, 이, 박, 최 씨가 제일 많단다. 옛말에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 이, 박 씨가 많다고 맞을 정도로 된다고. 그렇게 김, 이, 박 씨가 많다. 우리가 실험으로 남산에서 돌을 던졌는데 누가 맞았게? 김창식 씨? 네. 버스기사? 내가 문제를 내겠다. 똑바로 들어라. 인과응보와 유교적 생활관 그리고 권선징악의 내용이 담겨있는 조선시대 고대 소설 흥부전에서 흥부는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어 동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비의 다리가 부러진 이유는? 퇴행성 관절염. 그렇다면 놀부의 본명은? 김창식 씨? 그만해라. 울봉아!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답이 생각이 안 나. 내가 풀어줄게. 얘기해봐라.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얘기해봐라.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육군 제2사단 연병장에 부대원 200명이 모여 있었다. 중대장은 선착순 25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25명이 들어오고 175명이 남았다. 다음에 선착순 63명이라고 했다. 63. 그래서 63명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중대장 이름은? 김창식 소령. 육사 58기. 내가 문제를 내겠다. 울봉아! 울봉아! 충남 어느 거울 전봇대 전기줄에 암수 참새 2마리가 사이좋게 앉아있었다. 암수 참새. 그런데 숲속에서 포수가 쓱 나타나가지고 쓱 나타나. 총을 빵 하고 쐈는데 공교롭게도 뒤에 있던 수컷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포수가 쏜 총의 종류는? 러시아제 매그넘 45구경. 사거리 275m.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야? 왜? 더 오버해라. 알겠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 내겠다. 문제 내봐라.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오이디푸스 왕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엄마와 결혼을 했다. 오이디푸스 왕이 이집트를 횡단하다가 스핑크스를 만났다. 스핑크스는 아주 유명한 수수께끼를 냈지. 아침에 4발, 점심에 2발, 저녁에 3발로 걷는 이것은? 김창식 소령. 어떻게 아침에 4발, 낮은 포복. 점심에 2발, 천리행군. 저녁에 3발. 머리박아.
어머야! 울봉아, 어머야! 울봉아. 아주 수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 천재적인 내 IQ로 맞춰주겠다. 너 가수 비 알지? 비 알지? 가수 비는 2006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들었다. 맞다. 작년 한 해 매출 360억 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7천억 원에 육박한다. 2조 7천억 원. 그렇다면 앞으로 가수 비가 향후 20년 동안 활동한다고 봤을 때 그의 아버지 이름은? 정기춘 씨?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문제 하나 내겠다. 문제 하나 내겠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도끼를 빠뜨렸다. 이때 산신령님께서 쓱 나타나가지고 물었다.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가 네 도끼냐? 맞습니다. 산신령은 감탄했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주었다. 그렇다면 쇠도끼를 만든 회사는? 포항제철. 대단하다. 역시 넌 대단하다. 승부가 안 난다. 승부가 안 난다. 끝말잇기로 하자. 끝말잇기. 그렇다. 아주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겠다. 얘기해봐라. 단종이 즉위를 빼앗기자 벼슬을 버린 정거기는 태안지방에 내려가서 국문학사상 최초의 가사인 상춘곡을 지었다. 상춘곡. 곡선미. 미운정. 정기춘 씨? 그렇다면 요 앞에 남자 관객 이름은? 김창식 씨? 김창식 씨. 내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겠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다.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공부를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렇다. 시장에서 공동묘지로, 공동묘지에서 끌방으로 결국 맹자는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한 방법은? 포장이사. 전화번호는? 국립공예 이사. 사장님 이름은? 김창식 씨? 울봉아, 내가 역사 문제를 하나 내겠다. 잘 들어봐라. 그래. 집현전이라고 알지? 알지. 집현전은 조선시대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그랬다. 한글 창시민 수많은 업적을 남김으로써 후대에 길이길이 촉망받고 있는 최고의 학문기관이다. 그렇다. 이 궁 안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 집현전의 평수는? 32평 3베이 구조. 정말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가 문제 하나 내겠다. 내봐라.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알지? 알고 있어. 한 관광객이 에펠탑 100m 높이에서 사과를 떨어뜨렸다. 4초 만에 떨어졌다. 하지만 에펠탑은 총 312m 높이다. 잠깐. 100m 4초면 300. 얘기해봐라. 312m 높이다. 112. 그렇다면 파리 에펠탑 맨 꼭대기에 이름을 새긴 사람은? 한보람양? 나 왔다감. 리플은? 나도 왔다감? 내가 문제를 하나 내겠다. 잘 들어봐라.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다. 대단하다. 옛날 조선시대 가난한 선비 집안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는데 그렇다. 엄마가 고깃국을 끓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돈이 가난했다. 없었다. 돈이 없었다. 엄마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서 아들의 고깃국을 마련했다. 모자는 엉엉 울었다. 슬피 울었다. 엄마가 머리카락을 자른 미용실 이름은? 블루블루 클럽. 미용사 이름은? 김창식 씨? 내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겠다. 문제를 내봐라. 조선시대 가정소설의 하나인 콩쥐팥쥐 알지? 콩쥐팥쥐 알고 있다. 불쌍한 콩쥐는 계모와 이복동등에게 구박과 시달림을 받는다. 하지만 선녀가 나타나서 감사와 혼인시키는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 그렇다면 여기서 콩쥐의 본명은? 한보람양. 신랑은 김창식 씨. 신혼여행지는? 파리 에펠탑. 신혼집 집현전 아파트 32평 3베이 구조. 남자는 해 디자이너. 울봉아. 뭐야?
호구야. 울봉아. 호구야. 울봉아. 왜 그러냐?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맞춰볼래? 그래. 1883년 이탈리아 작가 콜로리는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썼다. 그랬다. 제페트라는 목수가 나무를 깎아 만든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 피노키오를 만든 나무 재료는 소백산 떡갈나무. 정확하다. 너무나 정확하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네, 해봐라.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중편 소설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노인과 바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연극과 영화로 여러 번 리메이크됐다. 그렇지. 그렇다면 2006년 한국에서 대흥행을 거둔 노인과 바다 리메이크 작품 이름은 바다 이야기 사장은 김창식 씨.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다. 한번 맞춰봐라. 정말 어려운 시사적인 화학 상식 문제이다. 그랬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은 이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무도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랬다. 불쌍해. 하지만 요정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드레스와 멋진 마차를 받았다. 그랬다.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신데렐라가 달려간 무도회장 이름은 영동사거리 국빈관. 너무 정확하다. 내가 고전 문제를 내겠다. 내봐라. 성춘향전 알지? 알고 있다. 춘향이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임영룡을 기다리며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했다. 그렇지. 변사또의 모진 고문에도 꿋꿋이 절개를 지킨 춘향이 앞에 드디어 임영룡이 말을 타고 암행어사가 돼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임영룡이 타고 온 말 이름은? 7번마 질풍노도. 맞으는? 김창식 씨. 임영룡이와 춘향이가 만난 곳. 영동사거리 국빈관. 뭔 얘기를 나눴어? 바다 이야기. 최고 상품권 50%. 울봉아. 호구야. 울봉아. 호구야. 내가 아주 어렵고도 난이한 문제를 내겠다. 얘기해봐라. 너 이소부와 개미와 배짱이 알지? 알지. 이 개미와 배짱이에서 겨울이 오기까지 배짱이는 탱자탱자 놀기만 했다. 그랬다. 하지만 개미는 한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려가며 허리에 곡식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다. 그로 인해 개미가 얻은 병은 만성 척추염 추간판 수액탈증증. 정말 대단하다. 냄비가 저까지 흘러갔다. 그렇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내봐라. 노래를 잘하는 혹부리 영감이 있었다. 있었다. 혹부리 영감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그렇지. 무서워서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근데 갑자기 도깨비가 나타나서 그렇지. 노래가 혹에서 나오는 줄 알고 혹을 떼달라고 했다. 맞다. 그렇다면 혹부리 영감이 혹을 뗀 곳은? 압구정 최병식 성형외과. 3번 출구. 내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과학 상식 문제를 내도록 하다. 그렇다. 인수대비가 자신의 몸종 사머리를 왕권 모독죄로 망나니를 시켜 참수를 시켰다. 아이고, 목을 베는 참수를. 무섭다. 사머리가 목을 베기 전에 망나니는 춤을 추면서 칼에 막걸리를 뿜었다. 그랬다, 그렇다면 무섭다. 그 막걸리 이름은? 강화 인삼 막걸리. 망나니 이름은? 김창식 씨? 대단하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아주 기하학적인 숫자가 나왔다. 뭔지 모르겠다.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68, 68. 11, 27, 10, 588, 16.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68112710588116 김창식 씨 주민번호. 그렇다면 김창식 씨가 걸린 병은 만성 추간판 추액 수액 탈출증. 뭘 먹었냐? 강화 인삼 막걸리. 울봉아. 울봉아. 오케이. 역사 의학 상식 문제가 있다. 아, 효녀 심청이는 곤양미 300석을 주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말에 그만 인당수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다. 슬프다. 심청이의 효심에 하늘도 감동하여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해준 곳은 강남 사거리 환한세상 안과. 정답이다. 내가 문제 내겠다.
평강공주가 바보온달 알지?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잘 울던 평강공주를 달래기 위해 왕은 이 다음에 크면은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낸다고 했다. 그렇다. 이 말을 듣고 자란 평강공주는 바보온달을 찾아가 글과 무예를 가득해 마침내 바보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다. 맞다. 이렇게 신분의 격차를 극복한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곳은 신길동 새천년 웨딩홀. 수레는 김창식 씨. 피아노는 한보람냐. 대단하다. 내가 이번에는 어려운 영화 문제를 내겠다. 그랬다. 1987년 제작된 영화 로보캅은 SF계의 또 하나의 획을 그은 획기적인 블록버스터로 자리 잡고 있어. 그랬다. 그 제작비만도 1,300만 달러에 달하며 무게만도 150만 파운드에 이르는 그 로보캅을 만든 곳은 광양제철소. 내가 마지막으로 역사 상식 화학 문제를 내겠다. 내 바로 조선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 알지? 안다. 순종 임금은 대단한 미식가로 알려져 있다. 그 당시 수락관 상궁의 후손의 증언에 따르면 순종 임금은 전국 방방곳곳에 맛집을 찾아 들어다녔다고 한다. 이렇게 입맛이 까다롭게 소문난 순종 임금이 가장 즐겨 찾던 맛집 이름은? 염창동 기사식당. 메뉴는? 돼지불백 1인분.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 예전에 너 이소부와 토끼와 거북이 알지? 알지. 느림보 토끼 거북이에게 이 빠른 토끼가 달리기 시합을 제의를 했다. 그랬다. 그래서 자만심에 빠진 토끼는 그만 달리기 시합 도중에 잠이 들어버려서 느림보 거북이에게 지고 말았다. 그렇다. 그렇다면 시합 중 토끼가 잠든 곳은? 여의도 대림사우나. 내가 문제를 내겠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알지? 알고 있다. 의자왕은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다가 660년 나당 연합군에게 나라를 빼앗긴다. 백제가 멸망하던 날 무려 3,000명의 궁녀가 낙화함에서 머물러졌는데 그렇다. 그렇다면 3,000명의 궁녀 중 의자왕이 가장 사랑했던 궁녀는? 곽성여대 사채과 2학년 이지연 양. 공공학번. 내가 어려운 우리가 정말 사회에 찌든 때가 묻어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 내가 어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불러보겠다. 그렇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는 김창식 씨.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난 곳은? 여의도 대림사우나. 대단하다. 내가 역사 화학 상식 문제를 내겠다. 내봐라. 조선조 10대조 임금인 연산군은 복권으로 유명하다. 맞다. 사치와 향락을 일삼다가 중종 반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 죽는 날까지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에 올라간 신설로, 전복초, 너비아니, 궁중 닭찜 등 이 총 100여 가지의 음식을 차린 곳은? 한마음 출장 뷔페.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요리사는? 김창식 씨. 서수님은? 사채과 2학년 이지연 양. 울봉아. 뭐야? 울봉아. 호구야.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 너 안데르센 동화 인어공주 알지? 알지. 인어공주는 물에 빠진 왕자를 구해주었지만 이 바보 같은 왕자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이웃나라 공주와 그만 덜컥 결혼을 해버리고 만다. 슬프다. 쌍심한 인어공주는 왕자를 떠났다. 하지만 왕자가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사리 수소문 해서 인어공주를 찾은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내가 문제를 내겠다. 내봐라. 조선시대 기생은 출중한 미모는 물건이거니와 그치. 시 서화에도 능한 재원이었다. 맞다. 그 중에 최고의 명예로 뽑히던 황진이 알지? 황진이 알고 있지. 황진이는 서경덕, 박영포부와 함께 송도 삼전이라 불리웠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황진이가 소속된 기획사는? JY 엔터테인먼트 4년 전성계약. 7대3 밤업소 6대4. 사장은? 김창식 씨. 내가 어려운 역사 과학 문제를 알고 있다. 넌 맞출 수 있냐? 너 중국의 만리장성 알지? 알지. 그 만리장성은
자그마치 그 길이만도 6,500km나 달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길이의 성이다. 대단하다. 그 흙의 분량만 하더라도 이집트 피라미드를 30개나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천만 명을 동원해서 이 만리장성을 만든 시공사는 주식회사 학동건설. 평당 120만 원. 정말 정답이다. 대단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겠다. 내봐라.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알지? 알고 있어. 허준은 선조 25년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 돌던 천연두 치료제를 구해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허준이 전쟁통에도 온갖 역경을 딛고 천연두 치료제를 구한 곳은? 종로 5가 도령약국. 쉰댄다. 어구야. 오늘은 내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유명한 장군들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 어렵다. 첫 번째, 너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 알지? 알지. 이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했을 때 첫 번째 유인작전에서 과감하게 승리를 거두고 두 번째 유인작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바로 살수대첩이다. 대단하다. 그렇다면 이 두 번의 전투 끝에 군사들과 함께 지친 몸을 이끌고 을지문덕 장군이 찾아간 곳은? 성수대교 남단 태국 정통 마사지. 대단하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아기돼지 삼형제 알지? 알고 있어. 첫 번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다. 그렇다. 근데 늑대가 나타나서 첫 번째 돼지의 지푸라기 집을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두 번째 나무 집을 불로 태워버렸다. 그렇다. 이제 남은 건 벽돌 집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지. 그렇다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뚱뚱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곳은? 청담동 여민구 비만 클리닉. 15kg 15kg 못 빼면 100% 환불 보장. 간호사는? 환불합냐? 이번에는 내가 또 색다른 아주 장군의 이야기를 내가 문제를 내보겠다. 대단하다. 이번에는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이다. 이 강감찬 장군은 거란의 소배합이 이끄는 대군이 몰려 들어왔을 때 단 고려군 20만으로서 이들을 과감하게 물리쳤다. 대단하시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다. 하지만 이 귀주대첩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대첩에서 승리를 거둬 명장 중에 명장으로 거듭난 이 강감찬 장군이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곳은? 의정부 306 대기보충대. 훈련 종교는? 김창식 상병? 악하다. 이번엔 내가 아주 어려운 영어 문제를 내겠다. 영어 문제는 자신 있다. 영어 문제라 써왔다. 얘기해라. FBI 알지? 안다. FBI는 미국 연방수사대란 뜻으로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약자다. 맞다. 보고하는 거다. CIA 알지? 안다. CIA는 미국 중앙정보국으로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의 뜻. 맞다. 약자다. 그렇지. 그렇다면 백인 우월주의를 뜻하는 KKK는 뭐의 약자냐? 김창식. 그렇다면 테일러스는? 김창식 상병. 얼마나? 너 얼마 전에 파격적인 이 노출 연기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배우 김혜수 씨 알고 있지? 안다. 과거 이 영화배우 김혜수 씨는 영화 얼굴 없는 미녀에서 처음으로 전라 노출 연기를 시도했었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섹시함과 아름다움에 반했다. 그렇다. 그렇다면 이 전라 노출 촬영 당시 이것을 보고 처음으로 침을 꿀꺽 삼킨 사람은? 박영근 조명감독? 정확하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해봐라.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알지? 안다. 허준이 동의보감을 집필할 당시 한 마을에 희귀한 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맞다. 이를 보다 못한 허준은 직접 내려가서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는데 맞다. 그렇다면 이때 허준이 사람들에게 치료해준 약의 이름은? 한국인의 두통약 맞다 까버린. 대단하다. 내가 이번에 문제를 내겠다. 너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네덜란드인 하멜 알고 있냐? 안다. 이 하멜은 조선시대에 표류를 해서 우리 조선의 문화와 지리, 풍속 등을 책으로 엮어 펼쳤는데 유럽에 소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하멜 벼르기. 정확하다. 그렇다면 1653년 효종 4년 때 네덜란드인 하멜이 조선에 들어올 때 타고 온 것은? 에미레이트 항공 퍼스트 클래스 삐얼 레이서. 정확하다. 그렇다면 내가 이번엔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다. 자, 15초 안에 이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 15초 안에. 그치, 유명한 TV 스타. 스미스타 누군데? 그치, 그 있잖아, 그 KBS 19기 공채 개그맨. 톰 크루즈. 정답. 2005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이지 친절한. 박실이. 정답. 너 어제 새벽 2시 30분에 전화하다가 술 먹다가 전화한 사람. 세종대왕. 정답. 정답. 뭐야? 너 전래동화 떡장수 이야기 알고 있지? 모른다. 떡장수가 떡을 이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딱 나타났다. 무섭다. 그래서 얘기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장수는 가지고 있는 떡을 다 주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떡장수를 잡아먹었다. 그렇다면 떡장수를 잡아먹은 호랑이의 종류는? 인도네시아 벵골 호랑이. 종류는? 식용목 고양이과. 정확하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내 봐라.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자는 외식 몇 번 한 적 없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그렇다면 어머님이 좋아했던 음식은? 화이트 볼로네제 크림치즈 스파게티. 그렇다면 엄마는? 중식, 일식, 양식 중에 어떤 식을 좋아했냐? 김창식. 내가 특종이 있다. 빨리 와라. 대단하다. 특종이 있어. 내가 김태희 핸드폰 번호를 음으로 가르쳐 주겠다. 음으로. 잘 들어봐라. 014-320-5806. 정확하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4천만이 기다리는 스피드 퀴즈. 똑딱똑딱. 일본으로 건너가서 400호 홈런을 달성한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는? 고두심. 정답. 그렇다면 있잖아, 텔레토비 나오는 거 보라돌이 뚜비나나. 그다음 조수미. 정답. 너 있잖아, 요즘 인터넷에서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톱스타 K군은 과연 누구? 김창식 씨? 정답. 어거야. 올봉아. 어거야. 지금 나오는 이 노래를 잘 들어보거라. 이 노래는 파리넬리라는 가수가 부르는 거지. 이 파리넬리는 나폴리에서 태어나 유럽 순회 공연을 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악가로 칭송받은 이 파리넬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받은 상은? 2004 강변가요제 장려상. 정확하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1735년 영빈 이 씨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 아이는 먼 훗날 뒤지에 갇혀 죽은 비운의 주인공 사도세자이다. 불쌍하다. 영빈 이 씨는 이 아이의 운명도 모른 채 아이를 보면서 해맑게 웃는다. 그렇다면 영빈 이 씨가 사도세자를 낳고 찾아간 곳은? 신길동 보람의 산후조리원. 간호사는? 한보람냐? 내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다. 잘 들어라. 구전 동요이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의 가격은? 보증금 300에 월세 25만 원. 정확하게 했어. 집주인은? 김창식 씨. 그렇다면 4천만에 기다리는 스피드 퀴즈. 똑딱똑딱 있잖아. 내 이름은 허재? 정답. 난 알아요. 서태지와 이순재. 정답. 자, 대구 콘서트 인기 코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골목대장. 마돈나요. 정답이야. 너 성냥팔이 소녀 알지? 불쌍하다. 성냥팔이 소녀는 추운 겨울날 거리를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성냥을 팔고 있었다. 불쌍하다. 성냥 하나만 사세요. 성냥 하나만 사세요. 그렇다면 성냥팔이 소녀가 팔고 있던 그 성냥 가게에 적혀있던 것은? 안국동 사거리 물망초 단란주점. 내가 문제를 내겠다. 너 우렁각시 얘기 알지? 알고 있어. 옛날에 한 나무꾼이 나무를 캐러 갔는데 가엾은 우렁 한 마리가 있어서 집에 가져와서 보살펴 주었다. 맞다. 근데 다음날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우렁각시가 몰래 차려놓은 곳이었는데 그렇다면 우렁각시 밥상의 식단은? 파마산 치즈를 곁들인 훈제연어 샐러드. 나무꾼 이름은? 김창식 씨. 너랑 도저히 못 놀겠다. 나 혼자 노래 불러야지. 치사방구. 너 내가 노래 부를 때 끼어들면 죽여버린다. 그래. 우리 집 강아지는 아메리카 코카 스파니엘.
나의 살던 고향 경남 합천군 어서리 산 21번지. 루돌프 사슴콜 알레르기성 만성 비염. 수사방구! 그렇다면 17억 바퀴벌레들이 기도하고 있는 스피드 퀴즈! 빵빵! 똑딱똑딱똑딱 KBS 1일 연속극 최고의 드라마 있잖아 19! 허참 정답! 있잖아! 빠밤 빠밤 빰빰 뭐가 나타났다? 효리가 나타났다 정답! 그 있잖아 충성 근무 중! 임채무 정답! 울봉아! 고구야 울봉아! 고구야 너 심청이 알지? 심청이의 아버지 심학규 씨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 이 신봉사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연못에 빠져버렸다. 불쌍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는 막 물에서 어우적댔다. 이를 불쌍히 여서 신봉사를 연못에서 구해준 사람은 백령도 해병대 특수수색대 내가 문제를 내겠다 넌 머라이어 캐리 알지? 알고 있다. 머라이어 캐리는 My Ori란 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6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단하다. 그렇다면 파베의 양 머라이어 캐리가 처음 노래를 배운 곳은? 서수남 주부 노래 교실 동급생은? 김창식 씨. 나 혼자 놀아야지 어? 내가 노래 부르는데 끼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 화들짝. 고기를 잡으러 신길동 사거리 실내 경풍 낚시터장으로 갈까나. 엄마야 누나야 강변 북로를 끼고 한강 조망권이 보이는 68평 타워 팰리스에 살자.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옆집 누나의 물방울 팬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4,800만 국민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스피드 퀴즈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그거 있잖아.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널 처단하겠다. 달의 요정. 양택조 정답. 다음 있잖아. 푸른 하늘 점 미래소년. 한무. 정답. 그거 있잖아. 제 기차가 은하철도. 구봉서 정답. 다음. 감독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니까 이 코너도 편집인가? 아 뭐야 꿀봉아. 허구야 너 선녀가 나무꾼 알지? 자. 사슴의 목숨을 구해준 나무꾼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곳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매일 나무꾼은 바위 뒤에 숨어서 선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지. 그렇다면 이 나무꾼의 의학적 병명은? 윤영기 트라우마면 배터역 습관성 관음증 정말 대단하다. 내가 문제를 내겠다 내봐라. 너 중국 알지? 알고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인삼차, 대추차, 오미자차 등 여러 가지 차로 유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11대 조왕이 중종 임금이 즉위할 당시 중국 사신이 여러 가지 차를 갖고 조선에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중종 임금이 가장 좋아했던 차의 이름은?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 톨 사이즈. 보증금 50원. 너같이 폭력적인 애랑 못 놀겠다. 그렇다면 나 혼자 노래나 불러야지. 아빠 힘내세요. 신길동 사거리 물망초 단란주점 미쓰리가 있잖아요. 아 브루스 브루스 윌리스요. M자로 진행되는 탈모 현상을 멈추지 말아요. 대단한 폭력쟁이. 그렇다면 4,700만 국민 모두가 기다리는 스피드 퀴즈. 똑딱똑딱똑딱똑딱. 자, 열이 보고 저리 받아. 아기 공룡. 송해 정답. 자, 띠기띠기자가자가자고 나래라. 선우영녀 정답이다. 진짜 오란에도 풍년일세. 태진아 칭칭나네 정답이다. 태진아 칭칭나네